자, 이상형을 만난 흥분과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오랜만에 환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환율 분석 영상을 올렸던 게 5월 18일이었거든요. 그때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당시 환율은 1340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날 1291원까지 내려왔으니까 40원 가까이, 아니다, 40원이 아니죠. 50원 가까이 흘러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요 3주나 되는 기간 동안 저는 뭐라고 했었을까요? 저는 원달러 환율을 분석할 때 검은 선이라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 제가 직접 계산해낸 환율의 가격 변동성이다. 퀀트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이 검은 선을 그려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검은 선의 궤적은 원달러 환율의 중장기 추세를 기깔나게 정확하게 맞춘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변곡점을 잘 맞춘다는 특징이 있고요. 해석하는 방법이 매우 심플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딱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비하세요. 왜냐하면 검은 선은 이때를 기점으로 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당시 요 이중 지지선 뚫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다시 지지를 봐서 올라가느냐 중대 기로에 있었어요. 파란 선은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당시에 줄줄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검은 선이 파란 선을 따라서 뚫고서 내려올 확률이 높다.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확률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환율이 쭉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율의 급락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의하세요 라고 분명히 짚어드렸어요. 50원 가까이 내려온 결과를 보고서 거 봐라 나 맞췄지?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환율 계속 내려간다, 달러 빨리 파세요 라고 말씀드렸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복귀해 볼게요. 여기 보시는 마술사의 시장 읽기, 이게 제 블로그 이름이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치시면 제일 위에 뜹니다. 그리고 후원자용 글이라는 거는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 5회 매일매일 국내 주식시황, 코스피 시황, 코스닥 시황, 미국 주식 시황,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분석,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원달러 환율 분석, 비트코인 분석까지 올리고 있는 글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을 보신 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를 해서 또 이번 환율 급락을 활용을 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5월 18일 그날 오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검은 선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단 이중지지선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아직 꼬투리가 내려오지 않았죠. 반면에 파란 선은 훨씬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검은 선만 방아쇠를 당기면 즉시 숏배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날 5월 19일 검은 선 자체만 본다면 하루에 1mm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가 설정해둔 이중지지선을 아직 여기요 뚫지는 못했다. 검은 선이 이중 라인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야 안심하고 숏배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환율 하락세가 더 가팔라진다는 뜻.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을 때 10중 8구 무조건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 이럴 때 달러를 팝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숏배팅이 이걸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가 뭔가 내려갈 것 같은데 뭔가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럴 때는 조금 리스크를 줄여서 숏배팅에 자신 있게 나서기보다는 달러를 사들이는 롱 배팅을 축소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검은 선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즉 요 이중 지지선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저 롱 배팅 자제, 청산, 축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써놓은 이유입니다. 5월 22일 환율은 9원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파란 선은 당연히 하락을 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원웨이로 쭉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검은 선이 드디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날이 기점이었어요. 이중지지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지금 이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줌인해서 좀 여기 부분을 아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숏배팅에 착수할 준비를 하면 되겠다. 어쨌든 이것도 중요해요. 롱배팅은 99% 아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환율이 갑자기 반등하더라도 추세 전환이 아닌 박스권에 그칠 확률이 높다. 23일 검은 선은 이중 라인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하다. 이쯤 되면은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면
두 개 선의 방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두 개 선을 활용한 분석 방식은 아마 한 4월 초부터 새롭게 보여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검은 선, 요거 하나로만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분석 정확도가 약간 조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3월 말, 4월 초부터 제가 절치부심해서 이 파란 선을 새로 보여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요 검은 선과 파란 선의 방향이 일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검은 선은 그 직전부터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중요 분기점으로 제시한 요 이중 라인을 꿰뚫고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5월 23일이야말로 중대 분기점이다. 환율이 이제 숏배팅에 착수할 정도로 약세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다음날 24일 파란 선은 변함없이 미끄러졌고요. 검은 선이 중요한데 제가 요 직전까지 계속 등장시켰던 이중 지지선을 과감히 벗겨냈습니다. 왜냐면 이중 지지선은 말 그대로 지지를 받을 때 의미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뚫고 나온 이상 이제 새로운 지지선을 보여드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게 요 지금 검은 가로선이에요. 그런데 검은 선이 이 선마저 확실하게 뚫어내야 환율 하락 추세가 더 굳어질 수 있다. 25일 환율은 9원 가까이 상승을 해서 1326원을 찍었어요.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거는 요 꼬투리만 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유일한 변수는 또 얘기를 했네요. 새로 그려놓은 추가 지지선마저 뚫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뚫을 경우 환율 하락세는 한층 강화된다. 반대로 뚫지 못하면 하락세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일 확률이 높다. 설령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은 롱보다는 숏에 무게가 실린다. 왜냐? 단기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 파란 선이 변함없이 미끄러지고 있었고 검은 선마저도 새로 등장한 이 지지선이라는 적수를 만났지만 이것마저도 뚫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26일 파란 선이 갑자기 하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었죠.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변동성, 검은 선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는가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다. 환율이 급등할 수는 있다. 하지만 두 개 선을 토대로 진단을 해보자면 몇 주 전과 같은 상승 추세로의 복귀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한다. 즉 환율은 하락 추세로 점점 기우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검은 선이 지지선을 돌파하면 그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다. 이미 제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5월 30일 중요한 건 검은 선이죠. 그런데 지지선에 착 달라붙었다. 파란 선이든 검은 선이든 여기서 더 내려가지 못하면 환율 하락 추세는 잠시 숨을 고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검은 선이 그리고 파란 선이 분명한 반등세를 그리지 않는 한 환율은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검은 선이 하락을 해서 지금 지지선과 정확히 겹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검은 선이 분명한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그리고 여기 보시는 단기 변동성, 파란 선이 지금 하락을 하다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봐도 유턴을 하지 않는 한 환율의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이제 롱배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5월 마지막 날 파란 선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환율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방증. 반면에 검은 선은요, 이날도 이 지지선과 겹치는 현상을 이어갔어요. 파란 선이 하락하는 가운데 검은 선이 급작스레 튀어오른다면 환율은 예측 불허, 일진일퇴 장세에 진입하게 된다. 단 필자는 검은 선 또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리란 입장이다. 6월 첫째 날 달라진 건 없다. 검은 선은 지지선을 이날도 뚫고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환율의 무게중심은 아래쪽에 있다는 판단.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루하루의 오락가락 환율 등락에 집중할 필요 없다. 큼직큼직하게 환율의 중장기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만약에 2.3원 상승하고 5.6원 하락하고 이렇게 자잘하게 움직이는 요 등락에 집중을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제 팬으로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쭉 그 환율 분석을 올렸는데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 이유는 중장기 흐름을 잘 맞춰내주는 이 검은 선, 그리고 정확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새로 개발해낸
이 단기 변동성, 파란선, 이 두 개를 합쳐서 큼직큼직한 추세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이런 걸 강조해도 환율이 내려갈 것 같은데요, 숏배팅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 날까지도 환율이 막 10원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댓글에 뭐 악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율 올랐는데 뭐 네가 뭐 검은선 뭐 어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태클 거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저는 긴 추세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지, 뭐 하루하루 뭐 자잘하게 움직인다 이런 거에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때 당시의 방향은 누가 보더라도 검은선이 분명한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파란선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게 요 지금 흰색 라인입니다. 요때 이후로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아래쪽을 가리키게 되면은 검은선 중장기 추세 역시 지지선을 뚫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율이 뭐 잠깐 하루하루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그건 올라갈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2일 환율이 16원이나 빠졌어요.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분석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장기 변동성 드디어 지지선을 뚫고 이 부분 내려왔습니다. 환율의 하락 추세는 견고해지게 됐다. 검은 선과는 상관없이 환율 하락세에 무게가 쏠린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필자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을 하셨죠. 검은 선과 파란 선이라는 든든한 무기 덕분에 분석의 정확도가 2배 올라간 느낌이다. 6월 5일 바뀐 건 없다. 파란 선은 하락을 멈췄지만 계단식 하락 패턴의 일환으로 보이고, 검은 선은 지지선 아래로 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환율의 추세는 아래쪽이 맞다. 현충일 지나고서 6월 7일 환율은 4.3원 하락을 했고, 검은 선은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란 선도 꾸준하게 내려갔고요. 검은 선은 새로운 적을 만났는데 내일 공개해 보겠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6월 8일 모습이고요. 하루 전까지 보여드렸던 이 지지선은 이제 더 이상 그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검은 선이 뚫고 내려왔으니까. 새로운 적수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보시는 이중 지지선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계속 뭐 지지선이다, 뭐 이중 지지선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선들이 그려지는 원리는요, 검은 선의 뭐 전고점이나 전 저점을 축으로 그려지는 선들입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검은 선이 새로운 적수 이중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느냐 마느냐가 환율의 추가 하락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뜻이었죠. 마침내 지난주 금요일 상황까지 왔어요. 검은 선의 모습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눈앞에 그 이상형 여자 DJ의 그 몸놀림이 생각나서 안돼. 참고로 이 영상이 6월 12일 월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자 데이터가 가장 최신이고,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12원 넘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다. 검은 선과 파란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0원 넘는 환율 등락폭을 맞춘 건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 3일 연속 맞은 것과 비슷한 성과다. 검은 선이 아주 맹렬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러 제가 이 지지선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나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요 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필두로 그려진 전 저점 지지선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전 저점을 축으로 그려진 또 다른 지지선. 그래서 검은 선이 이중 라인을 뚫고서 더 내려올 수 있다면은 환율의 하락세는 뭐 1280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선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게 지금까지 잘 지켜보셨죠? 바로 이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이 뭐 중간에 잠깐 올라가든지 하락을 멈추고 가로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또 5월 18일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검은 선의 하락을 촉진시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 선과 더 나아가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검은 선이 하락을 한다면, 아니 100번 양보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는 한 환율은 5월 18일 당시와 같은 1340원, 1320원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환율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쏠렸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있죠. 뭐다? 환율은 절대로 다수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환율이 1290원대까지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제부터 환율이 쭉 빠지겠구나. 1280원대, 심지어 1270원대도 조만간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이 얘기는 환율이 쭉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와 통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6월달 FOMC가 열리잖아요. 지금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날 엄청나게 빠진 것도 금리 동결로 급속하게 무게중심이 쏠렸기 때문인데 정말 깜짝 0.25% 25bp 인상이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환율은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제 분석 지표에 이거를 하자면 앞으로 당장 이번 주 검은 선이 추가 하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중 저항선 요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단기 추세 파란 선도 원활하게 계단식 하락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반등할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사실 중요한 분석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환율 분석을 할 때 저는 수급 분석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번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별도의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 그리고 의견은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이 하루 이틀 3일 연속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6월 9일 기준으로 제 의견, 환율의 추세는 아래쪽이다, 하락 쪽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반도체 주가,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와 환율을 이 상관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환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정말 절호의 찬스거든요. 따라서 환율이 쭉 지금 1291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1280원대 좀 놓고 하다가 1300원대로 조금 소폭 반대가느냐, 이 여부가 국내 주식시장, 반도체 주가,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공산이 커졌어요. 반대로 얘네들 주가 자체가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내리느냐 더 올리느냐, 이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선 원달러 환율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환율 분석은 제 블로그에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 사실 이 유튜브로는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소요가 돼서 매일매일 올리기 힘듭니다. 매일매일의 환율 동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